동네 재활병원 며느리까지 데려가면 아버지 체면이 좀 그렇지 않겠니? 성안 대병원 부원장 집안, 거실에 울리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 다은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데는 뭐야? 행복 무슨 센터? 이름도 잘 모르잖아. 남편 준혁도 곁에서 거들었죠. 이번엔 아버지 승진이 메인이라 너 가면 더 불편할 수도 있어. 소율이랑 집에서 쉬어.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방문을 닫고 나온 다은,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죠. 엄마,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시하던 그 며느리의 정체를.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윤호식 집 거실에는 뉴스 대신 성안 대병원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하얀 가운의 의료진들이 환하게 웃으며 최첨단 의료 장비를 소개하고 있었죠. 소파에 나란히 앉은 시부모와 남편 준혁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우 갈비찜이 윤기나게 담겨 있었고 각종 나물과 전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음식을 준비한 다은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내가 부원장 승진 유력하대. 윤호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등받이에 깊숙이 기댄 채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성안대 행정 라인 최고 자리야. 의대 교수들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홍조가 돌았죠. 어머, 이제 우리도 부원장님 댁소리 듣겠네요. 동창회 가면 내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지. 준혁이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저도 내년에는 전임에 달 거예요. 거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 과장이 되었다느니, 어느 교수가 학회장이 되었다느니, 모두 성안 대병원 사람들 이야기였죠. 다은이 매일 출근하는 작은 재활센터, 행복재활센터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다은은 거품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려다 멈췄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 액자 속 시부모와 준혁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은과 딸 서연은 가장자리에 작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조금만 더 옆으로 가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기억이 났죠. 다은아, 과일 좀 깎아와. 시어머니의 부름에 다은은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냉장고를 열었죠. 사과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깎는 손놀림이 익숙했죠. 8년째 반복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거실로 과일 접시를 들고 가면서 다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 식탁에 음식을 차리지만 함께 앉지 못하고 가족 사진에는 있지만 중심에는 서지 못하는 그저 프레임 가장자리를 채우는 장식품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어머님 과일이요. 다은이 접시를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성안 대병원의 새 건물 조감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다은은 다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흐릿했죠. 마치 이 집에서의 자신의 존재처럼 말입니다. 열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호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달랐죠.
평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선 그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올해 연말 성안대병원 부원장 승진 대상자 가족 초청 갈라가 있어 윤호식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대상자에 올랐어. 최종 3인 안에 들었다고.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반짝였죠. 정말요? 그럼 이제 거의 확정이네요. 호텔에서 하는 거죠? 그래, 워커힐 그랜드홀이야. 의료진 전체가 모이는 자리라. 시어머니는 벌써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겼죠. 교수님들 부인들 다 올 텐데 나 뭐 입지? 작년에 산 네이비 원피스는 너무 수수한가. 미용실도 예약해야겠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다은이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봤죠.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딸 소율이도 하얀 원피스 입혀서 데려가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은을 똑바로 쳐다봤죠. 다은아, 거기는 다 의사부부, 대학병원 사람들 자리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다니는 데는 뭐야? 행복 무슨 재활센터지? 이름도 잘 모르잖아. 동네 재활병원 며느리까지 데려가면 아버지 체면이 좀 그렇지 않겠니? 다은의 손이 앞치마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준혁이 아내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승진이 메인이라 너 가면 더 불편할 수도 있어. 교수 부인들이랑 무슨 얘기하겠어? 다음에 기회 있겠지. 윤호식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굳이 피곤하게 왜 가려고 해? 소율이도 어린데 늦은 시간까지 있기 힘들 거야. 시어머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율이랑 집에서 쉬어. 며느리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둘러댈게.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이렇게 말하면 되지. 다은의 입가에 억지 웃음이 걸렸습니다. 연습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듯 다은은 부엌으로 돌아섰죠. 싱크대 앞에 서서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차갑게 적셨죠. 거실에서는 다시 드레스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샴페인 골드가 좋을지, 블랙이 무난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뜬 채로 이어졌습니다. 다은은 접시를 문지르다 멈췄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죠.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대라는 이름의 무언가였을 겁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하는 여자. 성안대병원 부원장 집안의 며느리지만 동시에 동네 재활병원 직원. 그 갈라 행사장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물을 잠갔습니다. 젖은 손을 털며 한숨을 삼켰죠. 거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이 빠진 자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다음 날 오전 9시 행복재활센터 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를 밝혔죠. 다은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면에 찾아가는 재활버스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화면을 가리켰죠. 월요일은 동부 경로당, 화요일은 서부 복지관,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이 순환 근무하면서 기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센터장 김정훈이 안경을 벗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다은 팀장, 이 기획 진짜 좋다. 그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규모에서 이런 아이디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예산 계획도 현실적이고 인력 배치도 효율적이야. 옆자리에 선배 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겠어요. 동료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대학병원 기획실에서 나와도 이 정도 퀄리티면 상급이야. 다은 씨, 정말 대단해요. 회의가 끝나고 다은은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건물 앞 카페 테라스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네이비 재킷을 입은 여성이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박명선, 다은의 엄마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엄마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다은이 앉자 태블릿을 꺼내 밀었죠. 화면에는 방금 발표한 기획안이 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보내줬어. 너희 센터 이사로 있으니까.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미소 지었죠. 역시 너는 사람 보는 눈, 구조를 읽는 눈 둘 다 있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엄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전략기획실로 들어오지 않겠니?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재단 경영에 복귀할 예정이야. 한빛의료재단이 성안대병원과 지분 제휴 협상 중이거든. 인수까지도 검토하고 있어.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안대병원.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곳이었죠. 엄마가, 그래, 내가 대주주가 되는 거야.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엄마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숨어 살아. 동네 재활센터 팀장이 뭐가 나빠서가 아니야. 내 능력이 아까워서 그래. 다은은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또 생각이야? 벌써 10년째 생각만 하고 있잖아. 엄마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시댁에선 내가 평범한 재활센터 직원인 줄 알지? 한빛그룹 상속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다은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며 말했죠.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센터로 돌아가는 길, 다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동네 재활센터 직원과 엄마가 원하는 재단 전략기획실장 사이에서 그녀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여전히 성안대병원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원장 승진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시아버지의 자랑, 갈라, 행사 준비로 들뜬 시어머니의 목소리. 다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프로젝트 발표했는데요. 작은 목소리로 말해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TV 볼륨이 더 컸으니까요. 싱크대 앞에 서서 야채를 다듬는 동안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투명 인간이었죠. 하지만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센터에서는 인정받는 팀장이었고 엄마 앞에서는 재단의 후계자였습니다.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이 삶처럼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은아, 반찬 좀 더 가져와. 시어머니의 부름에 다은은 접시를 들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면서도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죠. 성안대병원이 곧 엄마의 손에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이 집 누구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주말 아침 10시 윤호식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과일이 놓였고 시어머니는 태블릿으로 드레스 사진을 넘기고 있었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을 밝혔지만 다은이 앉은 자리만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난 단아한 한복이 나을까? 아니면 드레스가 나을까? 시어머니가 화면을 준혁에게 보였습니다. 연보라색 한복과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가 번갈아 나타났죠. 윤호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병원장도 오는데 너무 튀지 마. 그래도 품격 있게. 그럼 한복으로 할게요. 명품 한복집에 가서 맞춰야겠네. 다은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끝을 두드리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어머님, 그래도 소율이 한번 데려가면 할아버지 부원장 되시는 날인데.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은을 쳐다봤죠.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겨울바람이 스치듯 싸늘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부원장님 손녀라고 소문나면 나중에 어디 어린이집, 초등학교 가서도 주변에서 다 쳐다볼 거야. 엄마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해? 동네 재활센터 물리치료사라잖아. 그게 말이 돼?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준혁을 바라봤지만 그는 커피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참아줘라는 말조차 없었죠.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부엌으로 걸어갔죠.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헹구기 시작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컵이 미끄러지듯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죠. 이 집에서 나는 끝까지 프레임 밖 사람이구나. 속삭임 같은 혼잣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소리 없이 혼자서만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라에서 만날 교수 부인들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죠. 그 소리가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날 밤 9시 윤호식이 소주를 마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위원장하고 골프 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얼굴이 붉어진 그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준혁이 병원 들어갈 때도 인사팀장한테 살짝 얘기 넣었더니 금방 합격 나더라니까.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인맥이 중요해요. 윤호식이 소주잔을 비우며 계속 말했죠. 말 안 듣던 김 과장, 내 눈밖에 나니까 승진 명단에서 슬쩍 빼달라고 한 것도 다 내가 한 거야. 그 자식, 나한테 대들다가 결국 찍혀서 나갔지.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인사비리, 줄 세우기, 찍어내기, 그릇 닦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거실의 자랑은 계속됐죠. 이번에 부원장 되면 인사권을 완전히 쥐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정리할 수 있어. 다은이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런 사람이 부원장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밀려나겠죠. 실력 있어도 줄을 서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물을 잠갔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을 바라봤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탄하며 듣고 있었고 준혁은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바뀌는 느낌이었죠. 무너졌던 마음 한켠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계단을 올라가며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히 동네 재활병원 며느리일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변하지 않을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 소율이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은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창밖을 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죠. 다은의 눈빛도 함께 빛났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원장이 되면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었죠. 병원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계획들이었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번호가 화면에 떴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보며 다은은 핸드폰을 꺼냈죠.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엄마,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줄래요?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다은은 창가 자리에 기댄 채 말을 이었죠. 스물셋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의대 수석 졸업, 인턴 배지를 단 첫날, 응급실에 실려온 할머니가 있었죠. 가난 말기였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만 보며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가 울며 매달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날 밤 다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환자가 숫자가 되는 순간 의사도 기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큰 병원 시스템 속에서는 결국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다은은 계속 말했죠. 아버지와의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를 포기하고 재활치료사가 되겠다니 미쳤냐는 호통. 작은 지역 병원에서 일하겠다는 선언에 아버지는 등을 돌렸죠. 그리고 그해 여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엄마는 경영에서 물러났고 다은은 죄책감과 반항심에 짓눌려 집을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상속녀라는 이름을 버리고 평범한 재활치료사 이다은으로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더 소중해.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 그게 한빛의료재단이 처음 꿈꿨던 모습이야. 다은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성안대병원 인사 관련해서 공정하게 한 번만 더 봐줘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렸죠. 누굴 일부러 끌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죠. 이미 내부 감사팀에서 몇 가지 의혹이 올라와 있어. 내가 말한 것처럼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무릎에 내려놓았죠. 행복재활센터 앞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며 깨달았죠. 평생 스스로를 작은 병원 며느리라고 줄여 부르며 살았다는 걸. 하지만 사실은 공정한 의료를 꿈꾸는 재단의 후계자였습니다. 갈라 당일 아침 8시 윤호식 집은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보라색 한복에 고름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렸죠. 윤호식과 준혁은 새로 맞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역사적인 날이야. 내일부터는 윤 부원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죠. 동창회에서 어깨가 으쓱할 거예요.
세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이 소율을 안고 배웅 나오자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죠. 소율이 잘 봐라. 인사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지고 복도가 조용해졌죠. 다은은 딸을 친정 엄마께 맡긴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죠. 네이비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와 함께 면접 때 입었던 옷이었죠. 다은은 조심스럽게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워커힐 호텔 연회장 로비는 붐볐습니다. 한쪽 벽에는 성안대학교병원 연말 갈라 앤드 부원장 승진 발표 배너가 걸려 있었죠. 바로 옆에는 또 다른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마이너스 성안대병원 새로운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다은입니다. 한빛의료재단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명찰을 건넸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한빛의료재단 전략기획실장 이다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고 샹들리에의 빛이 화려했죠. 앞쪽 테이블에는 이미 시댁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식은 무대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 테이블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남편이 오늘 부원장 발표나요.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뒤쪽 한빛의료재단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조명이 어두워졌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성안대병원 연말 갈라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죠. 올해 부원장 승진 발표에 앞서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정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가족 채용 및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임원 승진 대상자 1명은 승진 명단에서 제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사람 아니야? 인사팀 들락거리던. 자기 아들 들어올 때도 이상했다던데. 스크린에 부원장 명단이 떴습니다. 2개의 이름만 있었죠. 어디에도 윤호식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다가 놓았죠. 시어머니는 한복 고름을 움켜쥔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던 걸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사회자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빛의료재단과 함께할 새로운 경영 파트너십과 재단 경영 복귀를 발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설립자 박명선 회장님.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다은의 엄마였죠. 연회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시댁 가족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감색 정장을 입은 박명선 회장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든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품격이 묻어났죠. 마이크 앞에 서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병원에서 한빛의료재단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죠. 실력 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인정받는 의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크린에 한빛의료재단의 성장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의료재단으로 성장한 모습이었죠. 박명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은 성안대병원의 최대 출자 재단입니다.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실력 중심의 승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앉은 뒤쪽 테이블에서 가장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30대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죠. 반면 앞쪽의 임원석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과 혁신을 함께 이끌 전략기획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선 회장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이다은 실장님. 스포트라이트가 움직였습니다. 다은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죠. 네이비색 정장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곧은 어깨와 단정한 걸음걸이.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앞쪽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윤호식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죠.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손수건을 구겼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죠. 준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작은 재활센터에서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더 좋은 의료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이제 한빛의료재단과 성안대병원에서 실력과 진심이 대접받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죠. 연회장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한복 치마를 움켜쥔 채 다가왔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너 도대체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배려였어요. 사돈이 자기네 병원 창업 재단이라는 거 알면 더 불편하실까 봐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은이 말을 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엄마 이름 이용해서 아버님 승진에 도움 달라고 하실까 봐. 뒤따라 나온 윤호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죠. 다은아,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건. 다은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어젯밤 하신 말 다 들었어요. 인사위원장에게 선물 돌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 승진 맞고 윤호식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30년이었잖아요. 오늘 결과는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준혁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다은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죠. 말하려고 했어. 성한대 합류 제안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당신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동네 재활병원 며느리까지 데려가면 민망하다고. 준혁의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당신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복도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연회장의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다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서 오늘은 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전략기획실장 이다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나는 동네 재활병원 며느리가 아니라 한빛의료재단 전략기획실장 이다은이라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다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사는 건 그만할게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율이랑 저는 서로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살 거예요. 다은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죠.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동시에 가벼웠죠. 숨겨왔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을 보며 미소 지었죠.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죠. 밖으로 나오니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의 메시지였죠. 소율이가 엄마 보고 싶대. 언제 올 거야? 다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갈게요. 우리 새집 보러 가자고 해주세요.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이다은으로 걷는 첫걸음이었죠.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호텔 앞에 대기하던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구 청담동이요. 한빛의료재단 본사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날이었습니다. 성안대병원 로비에는 한빛- 성안 통합재활센터 개소식 현수막이 펄럭였죠. 유리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다은은 흰 가운 대신 깔끔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을 손으로 매만졌죠. 전략기획실장 이다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자기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소식장으로 들어서는 다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첫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중증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병원과 지역을 잇는 통합재활 시스템. 예전 행복재활센터에서 상상만 하던 일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에는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 행복재활센터 동료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다은을 바라보고 있었죠. 윤호식은 인사비리 징계 후 병원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할 때마다 우리를 망하게 했다고 원망했지만 더 이상 그 말이 다은의 삶을 흔들지 못했죠. 전화번호를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준혁은 몇 번이나 찾아와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다은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과 다시 같은 식탁에 앉을 수는 없어요. 토요일 저녁 다은은 딸 소율과 함께 엄마 집에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전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죠. 화려한 호텔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 평범한 밥상이 다은에게는 그 어떤 갈라보다 빛났습니다. 소율이 젓가락으로 김치전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다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면 뭐든 돼도 돼. 회사 이름 말하기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않을 거야. 그건 엄마가 약속할게. 소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죠. 창밖으로 봄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예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흘리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 대신 소율의 웃음이, 한숨 대신 평온한 숨결이 공간을 채웠죠. 엄마가 과일을 깎아 내밀었습니다. 사과 조각을 받아든 다은이 창밖을 바라봤죠. 비갠 뒤에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다. 동네 재활병원 며느리가 아니라 환자와 동료, 그리고 딸 앞에서 당당한 이다은이라는 사람이다.
소율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가요. 그래, 가자. 평범한 대화였지만 다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율이 잠든 뒤 다은은 거실 창가에 섰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어딘가에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숨죽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속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직업, 학벌, 회사 이름 아래에서 스스로를 줄여 부르며 살고 있진 않나요? 괜찮아요. 당신의 가치는 남의 명함이 아니라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다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속으로 퍼졌죠. 내일은 통합재활센터 첫 운영일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긴장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행복재활센터 김정훈 센터장의 메시지였죠. 다은 실장님, 내일 첫날 파이팅.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다은과 소율, 그리고 엄마.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프레임 가장자리가 아닌 정중앙에서 말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을 줄여 부르고 계신가요? 당신의 가치는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직장이 작아도 학벌이 낮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